옛날 충청도 외곽의 조그만 시골 마을에 재민이라는 순박한 청년이 살았습니다. 그는 숫자 세기조차 서툰 마을 사람들에게 멍청이 소리를 듣는 녀석이었지요. 야, 재민아, 너는 벌써 30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아직도 혼처가 없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 아버지, 집신도 젊었을 때 짝이 생겼다고 하셨잖아요. 저한테도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야, 이 녀석아. 그 나이까지 여자 손 한 번 잡아본 적 없는 주제에 혼인 타령은 무슨 소리냐? 아버지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푸른 사과도 익으면 붉은 사과가 되듯이 때가 오면 될 거예요. 아니, 저 녀석이 말이라도 제대로 못하면 화도 안 나는데 어째 대답은 저렇게 똑똑한지 모르겠구먼. 아버지는 외동아들인 재민이 장가를 못 가는 꼴을 보니 속이 타들어가고 밤잠도 설쳤습니다. 다음 날 새벽 논으로 일하러 가는 길에 박진사 댁 노비 만수가 재민을 발견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야, 멍청이 재민아, 어디 가는 거냐? 아, 가긴 어딜 가. 논으로 가서 땀 흘리러 가는 거지. 너처럼 멍청이면 좋겠다. 매일 뼈 빠지게 일해도 투덜대는 법이 없으니? 아니, 왜 불평을 해? 열심히 일해야 가을에 별을 거두지 않겠어? 아, 그래. 너나 고생 좀 해라. 나는 오늘은 좀 쉬면서 구경이나 할게. 만수가 가고 나서 재민은 다시 논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또래 젊은이들이 아무리 놀려도 재민은 전혀 상처받지 않았지요. 은은한 그림자와 도둑의 비밀. 며칠 후 마을에서 제일가는 부호 박진사 댁에서 화려한 혼례가 열렸습니다. 재민 부자도 축하하러 그 집에 들렀지요. 재민 아버지는 손님들에게 음식을 날랐고 재민은 집 뒤편에 쌓인 나뭇더미를 쪼개 나르며 바빴습니다. 혼례식은 호화로웠고 하객들은 웅성웅성 북적였습니다. 그때 나무를 나르던 재민이 뒷문으로 안채 쪽으로 슬쩍 들어가는 여인을 목격했습니다. 그 여인은 주위를 슬쩍 훑어보고 안방으로 쏙 들어갔지요. 안채 문을 열어두고 왜 뒷문으로 들어가는 거지? 재민은 별일 아니라고 여기고 나무를 계속 쪼갰는데 잠시 후 다시 나무를 가지러 뒤편으로 갔을 때 안방 뒷문으로 황급히 빠져나오던 그녀와 딱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치마 저고리 속에 황급히 집어넣으며 깜짝 놀라 얼어붙었지요. 안녕하세요, 아씨. 오늘 아침 햇살이 참 따스하네요. 그렇네. 그런데 아씨 치마 속에 감춘 은은한 은상이 다 비쳐 보이는데요. 그 말에 은비는 재빨리 은상을 치마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이제 안 보이네. 아, 네. 그런데 저는 나를 못 본 걸로 해. 알겠어? 아니, 봤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못 봤다고 말하란 뜻이야. 아, 거짓말을 하란 거군요. 맞아. 거짓말은 못해도 입 다물 수는 있잖아. 그래, 그렇게만 해줘. 그런데 내 이름이 뭐냐? 나는 재민이라고 해요. 알았어. 내 이름 꼭 새겨둘게. 은비가 사라지고 재민은 나무를 쪼개며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마당에서 혼례가 끝나고 안채로 들어간 박진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하다가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이야? 내 은상을 누가 훔쳐간 거냐? 박진사는 갑자기 사라진 은상을 발견하고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때 노비 만수가 큰 소리로 외쳤지요. 진사님, 방금 전까지 재민이가 집 뒤에서 나무를 쪼개고 있었어요. 뭐? 그럼 저 녀석이 뒷문을 통해 들어와 내 은상을 훔친 거냐? 안채로 들어가려면
뒷문밖에 더 있겠습니까? 만수의 말에 사람들이 재민을 쏘아보았습니다. 재민아, 이 녀석. 내가 내 은상을 훔친 거냐?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럼 누가 훔쳤단 말이냐? 재민은 은비와의 약속 때문에 본 것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안 되겠다. 입을 안 여는 걸 보니 훔친 게 틀림없어. 저놈을 당장 결박해. 바른 소리를 할 때까지 몽둥이로 치라. 박진사의 노비들이 재민을 결박하고 모두 앞에서 사정없이 몽둥이로 내리쳤습니다. 아이고, 진사님. 우리 재민이는 남의 물건에 손끝 하나 대지 않아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시끄러워. 입을 다무는 걸 보니 확실해. 박진사의 노비들이 계속 몽둥이질을 해도 재민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민이 결박당하는 것을 보며도 은비는 의리와 고통의 대가로 입을 꼭 다물고 있었지요. 재민이 자신이 훔친 것을 말할까봐 가슴이 철렁철렁했습니다. 진사님, 재민이가 기절했어요. 무슨 지독한 놈 같으니 물을 끼얹어라. 노비들이 물을 끼얹었지만 재민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안 깨어나? 그럼 깨어날 때까지 창고에 가더라. 그렇게 재민은 기절한 채 창고에 갇혔습니다. 그날 박진사 대 콜레는 엉망이 되었고 하객들은 슬슬 흩어졌지요. 시련의 밤, 운명의 시작. 다음 날 재민은 차갑고 습한 창고에서 눈을 떴습니다. 아이고, 아파라. 결박당하니 온몸이 쑤셔. 그는 은비 때문에 당한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약속을 지킨 거지, 라고 여겼지요. 잠시 후 박진사가 창고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정신이 들었나? 빨리 훔친 은상을 내놔라. 저는 훔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놓아요? 아직도 모르는 척이냐? 더 맞아야 할 텐가. 더 때려도 제 몫일 뿐, 저한테서는 은상은 절대 안 나올 거예요. 재민의 당당함에 박진사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정말 내가 훔친 게 아니냐? 100번 물어봐도 똑같아요. 저는 남의 물건 훔치지 않아요. 박진사는 재민의 순수함을 알기에 결국 풀어주었습니다. 재민은 절뚝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지요. 맞은 데가 아파 며칠 누워 지냈습니다. 몸이 좀 나아지자 장터로 신발을 사러 갔다가 돌아오는 산길에서 은비를 만났습니다. 재민이 아니야? 맞아요. 맞은 데는 어때? 괜찮아요. 내가 입 다물어 준 덕에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미안해서 못 견디겠어. 따라와. 오늘 제대로 살해할게. 아, 됐어요. 안 그러면 평생 미안해할 텐데. 그럼 내가 불쌍하지 않아? 은비의 말에 재민은 그녀를 위해 따라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은비는 재민을 데리고 인근 마을의 자기 집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홀로 사는 홀어머니였지요. 이리 들어와. 여기가 내 집이야. 와, 집이 훌륭하네요. 이 넓은 집에 나 혼자라 외로워 죽겠어. 은비는 재민을 안방에 들이고 밥상에 삼겹살과 산나물을 가득 차려주었습니다. 재민은 평생 본 적 없는 삼겹살을 질겅질겅 뜯어먹고 배를 불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재민이 맛있게 먹네. 히히. 배부르다. 여기 술 한잔해. 은비가 따라준 술을 몇 잔 마시다 보니 술이 처음인 재민은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취한 재민은 본능에 따라 은비를 끌어안았지요. 여자 경험이 전무하던 재민이 그날 밤 은비에게 뜨거운 밤을 선사했습니다. 총각의 열기로 과도하게 몰입해 실수로 한계를 넘고 말았지요. 그러고는 골아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해가 높이 떴을 때 재민이 눈을 뜨니 은비가 얇은 속옷 차림으로 팔을 베고 자는 게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난 재민은 허리띠와 바지끈이 풀린 걸 보고 당황했습니다. 후다닥 메고 나가려는데 은비가 눈을 뜹니다. 어딜 가? 해가 이미 중천이니 일하러 가야 해요. 야, 재민아. 오늘은 쉬고 나랑 같이 있어 줄래? 저랑 뭐 할 게 있어서 같이. 어젯밤 기억 안 나? 어젯밤 아무것도 안 떠오르는데요. 은비는 장난기 어린 미소로 재민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젯밤처럼 좋았던 적이 없었어. 아니, 제가 어젯밤에 실수라도 했나 봐요. 히히, 실수라니? 오히려 최고의 선물이야. 재민아, 이제 너로 정했어. 뭐를요? 내 남편으로. 남편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고운 아씨가 왜 저 같은 놈을. 말했잖아. 내 의리와 힘을 좋아하니까. 밤에 별이 피어나는 기분이잖아. 너라면 최고의 신랑감이야. 그럼 저도 좋아요. 아씨가 제 부인이 되면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재민아, 아직 비밀로 해. 때가 올 때까지 우리 둘만의 비밀로. 알았어요. 그날 후 재민은 자주 은비 집을 찾았습니다. 이제 술 없이도 그녀와 뜨거운 밤을 보냈지요. 은비는 재민이에게 옷도 지어주고 고기 가득한 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들의 비밀 연애는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괴력의 그림자, 위기의 순간. 그런데 그 평화로운 연애에 갑작스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어느 아침 검은 그림자 같은 깡패 무리가 갑자기 들이닥쳤지요. 빨래를 걷던 은비가 그들을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때 재민은 술 기운에 안방에서 코를 드르렁이고 있었지요. 도망쳐봐야 소용없어. 여기 숨어 살았군. 아씨, 어떻게 여길 알았어? 우리가 마음먹으면 못 찾을 데가 어딨겠어? 아씨는 내 손안의 새야. 너희들이 내게 뭐 맡긴 적 있어? 왜 자꾸 따라다녀? 서대감이 남긴 금괴를 우리와 나누면 얼마나 좋겠어? 그럼 이런 귀찮은 일도 없지. 너희들이 뭐 그리 탐나는 줄 알아? 헛소리 그만하고 사라져. 여봐라, 집을 샅샅이 뒤져. 깡패들은 집안을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간 놈이 소리쳤습니다. 두목, 여기 멍청이가 자고 있어요. 이제 멍청이까지 데리고 사는 건가? 저놈 끌어내. 깡패들이 재민을 발로 차서 깨웠습니다. 깊이 잠든 재민이 눈을 뜨자 깡패를 보고 벌떡 일어났지요. 그 순간 재민의 이마와 깡패의 이마가 쿵 부딪혔습니다. 깡패가 비틀거리다 픽 쓰러져 기절했지요. 이게 무슨, 은비에게 무슨 일이냐 싶어 재민은 황급히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깡패 두목이 은비를 붙잡고 있었지요. 아니, 이 새끼들 뭐야? 재민아, 너라도 빨리 도망쳐. 깡패들이 재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한 놈이 뒤에서 재민의 허리를 껴안았지요. 재민은 놀라 몸을 획 돌리며 뱅글뱅글 휘저었습니다. 그 바람에 껴안은 놈의 몸이 공중으로 솟아오르더니 발이 다른 깡패의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머리 맞은 놈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껴안은 놈은 멀리 날아가 팔이 부러졌습니다. 순식간에 부하 셋이 쓰러지고 두목만 남았지요. 이 새끼 힘은 장사로군. 그래서 기둥서방 삼은 거야? 오늘은 그냥 가지만 절대 벗어나지 못할 거야. 두목은 부하들을 부축해 대문을 나갔습니다. 은비는 재민의 뜻밖의 괴력에 반했습니다. 이제 재민만 있으면 깡패 따위 무섭지 않았지요.
은비의 비밀과 재민의 자랑. 3년 전 은비의 시아버지는 막대한 재산인 금괴 수십 개를 은비에게만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술과 도박에 빠진 아들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남편은 재산의 위치를 알기 위해 은비를 때렸고 노름빚을 왈패들에게 빌리다가 결국 익사했습니다. 남편이 죽자 왈패들이 은비를 찾아와 금괴를 요구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모은 재물은 밀무역으로 번 돈이라 관아에 신고할 수 없었기에 은비는 어쩔 수 없이 금괴 하나를 꺼내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왈패들은 더 많은 금괴를 노리고 집요하게 은비를 괴롭혔고 은비는 결국 한양을 떠나 충청도 작은 마을로 몸을 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월경 때만 되면 도벽이 생겨 박진사에서 물건을 훔쳤고 그 때문에 재민을 알게 되었지요. 은비는 재민이에게 모든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재민아, 이제 너는 일하지 않아도 돼. 내게 대대손손 쓰고도 남을 만큼 재물이 많아. 에이, 참 그래도 그것은 아씨 것이지 제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혼인하면 모두 내 것이나 마찬가지야. 재민이는 은비가 혼인 이야기할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는 은비와 함께 아버지를 찾아가 혼인을 알렸습니다. 은비는 재민이 아버지에게 큰 절을 올렸고 그 후 커다란 기와집을 한 채 사주고 밥하고 빨래하는 여종도 붙여주었습니다. 아이고야 다 늙어서 이게 다 무슨 호강이라더냐? 아버지는 은비를 무척이나 이뻐했습니다. 재민이는 태어날 때부터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어려서 아버지 몰래 사냥을 나갔다가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져 바위에 머리를 부딪혀 바보가 된 것이었지요. 아버지는 이제 걱정은커녕 재민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납치된 여인과 총명해진 바보. 재민이네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박진사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야, 만수아, 재민이네가 부자가 되었다던데 어디 아는 대로 말해봐거라. 아, 글쎄, 재민이가 옆마을 은비라는 아씨와 혼인을 한다고 합니다요. 그런데 그 은비라는 아씨가 부자라는구만요. 그렇다면 혹시 내 은상을 그자들이 훔친 게 아니겠느냐? 만수야 나를 따르거라. 박진사는 만수를 데리고 곧장 관아로 향했습니다. 그는 사또에게 재민과 은비가 짜고 은상을 훔쳤을 것이라 주장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사또는 심증은 가지만 증거가 없으니 주리를 틀어서라도 자백을 받아내는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한편 부하들이 재민이에게 당하자 열받은 왈패 두목은 모든 힘을 동원해 금괴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재민은 감자밭에 일하러 갈 준비를 했습니다. 은비가 그런 재민을 꼭 안으며 입맞춤을 하는 순간 왈패 두목과 20명이 넘는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거참 밤에는 뭐하고 아침부터 시작이요? 오늘은 좀 다를 것이요. 내가 작정을 하고 왔거든. 여봐라. 이놈은 아주 걷지도 못하게 하거라. 왈패 두목의 말이 떨어지자 왈패 하나가 절국공이만 한 몽둥이로 재민이의 머리를 아주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재민이는 몽둥이로 머리를 맞고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지요. 은비는 쓰러진 재민이를 붙들고 울었지만 재민이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왈패들은 금괴를 찾지 못하자 쓰러져 있는 재민이는 놔둔 채 은비만을 납치해 갔습니다. 그날 오후 사또는 관졸들을 데리고 은비를 잡으러 왔다가 쓰러진 재민을 발견하고 그를 관아의 옥사에 넣어놨습니다. 재민이는 한참이 지난 후에야 옥사 안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뒤통수를 3개 얻어맞아 머리가 깨질 듯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통증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이 무척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려서 바위에 부딪혀 바보가 된 머리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광군을 이용한 짜릿한 복수. 재미는 자신이 왜 옥사에 갇혀 있는지, 왈패들이 왜 은비를 쫓는지 차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거였어. 왈패들은 아씨의 금괴를 노리고 있고, 박진사는 관아의 고발에 은상을 찾고 있는 것이야. 상황 파악이 된 재미는 닥쳐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직 바보 행세를 해야만 했습니다. 관졸이 찾아오자 재미는 바보처럼 말했습니다. 그 은상이라면 내게 딱 하루만 시간을 주서. 그럼 내가 찾아올 수가 있을 것 같아. 사또는 바보 재민이의 순수함을 믿어 그에게 하루 시간을 주어 방면해 주었습니다. 관아에서 나온 재민이는 은비가 장독대 뒤에 숨긴 작은 상자를 찾아 그 안에 있던 박진사 댁 은상을 보자기에 싸서 허리춤에 맸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재민은 왈패들이 머무는 창고로 찾아갔습니다. 은비는 작은 방에 갇혀 있었고 왈패들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습니다. 재민은 은비에게 속삭였습니다. 아씨, 내일 아침까지만 기다려 주셔요. 지가 아씨를 구해줄 것이만요. 재민은 은비가 보는 앞에서 은상을 왈패들의 창고 안에 숨겨놓고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그날이 박진사 은상을 왈패들이 훔쳤습니다요. 그리고 그자들이 은비 아씨까지 납치 감금했구만요. 사또는 관병을 모두 깨워 왈패들 소굴로 찾아갔습니다. 관졸들 수십 명이 왈패들을 모조리 포박했습니다. 사또 은비 아씨를 찾았습니다요. 사또 은상도 찾았습니다요. 왈패들은 절도와 납치 감금까지 형량이 수배로 늘어 감방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얻은 두 사람의 미래. 아이고, 서방님, 이게 다 어떻게 된 것이오? 재미는 달라진 말투로 은비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집으로 갑시다. 자세한 것은 천천히 말해주겠소. 재미는 은비를 업고 집으로 돌아왔고, 은비는 그의 등에 업혀 새로운 남편의 당당함에 설레었습니다. 재미는 어릴 적 절벽 아래로 떨어져 머리를 다쳤던 이야기와 왈패에게 몽둥이로 머리를 맞았을 때 총명함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만요. 하지만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서방님이라면 모두 좋아요. 서방님만 내 곁에 있으면 평생 바랄 게 없어요. 며칠 후 은비는 재민이를 데리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 집은 바로 시아버지가 살던 집이었지요. 그녀는 재민을 이끌고 벽에 철저하게 숨겨진 문을 열어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은비가 자물쇠를 열자 재민은 눈을 뜨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에는 번쩍번쩍 빛나는 금괴가 가득한 궤장 수십 개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다 무엇이오? 시아버지께서는 금괴 밀무역을 하셨습니다. 헌데 한 번에 몽땅 들여와 놓고 돌아가셨지요. 그래서 이렇게나 많이 쌓여 있답니다. 재민이와 은비는 거처를 다시 한양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많은 재물을 어떻게 할지 행복한 고민을 했지요. 그날 밤도 두 사람은 진하게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은비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재민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서방님, 첫날 나를 잡아 끌었을 때는 무슨 생각으로 그리했었소? 아, 그거 말이요? 그거는 술김에 순전한 실수였소. 재민의 실수는 두 사람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그 때문에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지요. 그리고 정상으로 돌아온 재민의 기지는 무척 빛이 났습니다. 은비는 마법에 걸렸을 때 도벽으로 훔친 은상으로 재민은 왈패들을 감옥에 넣었고
은비의 자유를 찾아주었습니다. 그러니 두 사람의 행복은 실수와 지혜로 만들어진 것이지요.